경영인문학처세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인문학처세술은 역사 속 지혜와 사례를 통해 현대 사회의 기업 경영과 인간관계를 탐구하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지난번에는 거란고려 전쟁, 고려의 영웅, 벽산공신 양규와 김숙흥의 전사 인문학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현종을 지킨 고려 최고의 무신 지체문의 활약과 생애 인문학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외세의 침입이 잦았던 고려시대에는 여러 영웅 명장 충신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고려 초기 고려 최초의 침입이 있던 고려거란 전쟁에서는 특히 2차 때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그만큼 여러 사람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규가 있겠죠. 하지만 양규 외에도 2차 거란 침입 당시 공을 세웠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영상에서는 어쩌면 생소하실 지체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려 최고의 명군으로 8대왕 현종을 꼽는데 만약 지체문이 없었으면 현종은 일찌감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1010년 11월 거란족 요나라의 황제 성종이 직접 친정에 나서 무려 40만 대군을 직접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제2차 고려거란 전쟁이었죠. 실제 40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황제의 친정이 있으니 병력수가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란군은 양규가 있던 흥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통주 강조에 30만 대군을 물리쳤지만 정작 통주성도 함락하지 못하고 고려와의 국경지대 강동육주 중 곽주만 함락한 채 나머지 다 패싱하고 나가 합니다. 그리고 고려 제2의 수도였던 서경도 함락하지 못하고 무작정 수도 개경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수도 직공은 전형적으로 거란군이 발해를 멸망시킬 때 썼던 전술인데 그때를 맹신하고 똑같은 전술을 사용했던 겁니다. 고려 조정은 다수가 항복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습니다. 다만 강감찬 등의 일부 주전파 상황이 마냥 불리하지 않으며 현종이 잠깐 남쪽으로 피난해 가서 시간만 벌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죠. 현종은 강감찬 등 주전파의 의견에 따라 수도 개경을 나와 지금의 전남 나주까지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나주까지 피난을 간 건 그 사이 어느 한 군대에서도 정착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아닌 게 아니라 현종이 나주까지 가는 피난길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험난했습니다. 탈영하는 병사는 물론이거니와 현종을 호종하던 신하들도 도망가기 일쑤였죠. 세기도 힘들 만큼 곳곳에서 산적과 도적대들을 만났습니다. 왕의 피난길에 산적대가 겁도 없이 들이치는 건 이해하기 힘든데요. 고려는 여전히 지방 분권적 사회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집권화가 완벽하지 않았던 체제의 국왕은 궁궐에 있을 때나 절대적 존재이지. 다급하게 궁궐로 나온 국왕이 다른 지역에서도 환영받으리라 장담할 수 없었죠. 경기도 양주에서 아전정도가 현종에게 왕께서는 나의 이름과 얼굴을 아시겠습니까? 라며 모욕을 보이고 또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죠. 현종은 나라에서 도망치는 동시에 국내 지방의 호족과 유지에게도 도망쳐야 하는 눈물겨운 피난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적이라고 기록된 자의 공격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공주에 이르렀을 때 공주의 호족이었던 김은부가 극진히 현종을 모셨습니다. 성상에서 산과 물을 지나고 서리와 눈을 무릅쓰시며 이렇게 지극한 상황에 이르신 줄 어찌 생각하였겠습니까? 라며 현종은 물론 호종하던 신하에게도 잘곡과 음식을 대접했고 이때 감사함에 현종은 훗날 전쟁이 끝나고 김은부의 세 딸과 모두 혼인하여 김은부를 왕의 장인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세 딸이 원성왕후 김씨, 원해왕후 김씨, 원평왕후 김씨로 맏언니 원성왕후 김씨 사이에서는 9대왕 덕종 10대왕 정종을 낳았고 원해왕후 김씨 사이에서는 11대왕 문종을 낳았으니 김은부는 무려 새 국왕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렸죠. 그러나 공주에서의 대접이 끝이었습니다. 현종이 전주에 이르렀을 땐 전주 호족이 주상께서는 행차하지 마소서 하며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현종은 겨우겨우 나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현종의 피난길에서 모두가 현종 곁에 떠날 때 끝까지 옆에 있어준 신하가 바로 지체문이었습니다. 지체문은 현종을 습격한 괴한으로부터 목숨 걸고 현종을 지켜주었으며 싫은 소리 없이 현종의 손과 발이 되어 개경에서 나주까지 언제나 현종을 호종하였죠. 지체문은 황해도 봉산 출신으로 강조의 정변으로 현종이 즉위했을 때 지체문은 무관직 중 하나인 중랑장에 임명되었습니다. 2차 고려 거란 전쟁이 터지고
거란군이 서경에 이르렀을 때 지체문이 군대를 이끌고 서경을 구원하라는 임무를 맡습니다. 지체문이 군사를 이끌고 서경에 왔을 땐 이미 서경 내에서 거란군에 항복할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지체문은 거란의 황제 성종에게 항복하려던 표문을 중간에 가로챈 뒤 불태워 없애버렸고 군사를 서경의 남쪽 문에 주둔시켜 전투 준비에 돌입합니다. 때마침 동북면에서 탁사정 이끄는 군대가 서경을 구하러 도착했습니다. 탁사정과 지체문의 지휘하에 고려군은 공격해 오는 거란군을 물리치며 싸움에 연전연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체문은 거란군의 반격에 패퇴해버렸고 거란군은 그대로 서경을 포위해버렸습니다. 겁을 이기지 못한 탁사정은 야밤 중에 서경을 탈출해 혼자 도주하였고 거란군의 반격에 패퇴한 지체문은 수도 개경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서경에서 강민첨 등 항정파들이 결사항전에 나서 서경을 지켜냅니다. 개경으로 복귀한 지체문은 고려 현종의 피난을 호위하기로 합니다. 이때부터 영상 앞에 말씀드린 현종의 고생길이 시작되는데요. 파주에 이르렀을 때 무장한 군조 경영이 파주 부근의 사람들과 함께 활을 겨누며 현종의 일행을 습격했습니다. 지체문이 말을 타고 활로 그들을 내쫓았는데 다시 그들이 뛰쳐나와 길을 막자 지체문이 다시 활을 쏘아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어떤 향리가 사람들을 무장시켜 한밤중에 왕의 처소를 습격했습니다. 이때 신하들과 환관, 궁녀들이 모두 현종과 왕실 곁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 버리거나 숨어버립니다. 극소수의 신하들만이 현종 곁에 있었고 지체문은 남은 병사들로 현종을 지키고 있자 적도들이 감히 접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새벽이 됐을 때 지체문은 두 왕후들을 먼저 북문으로 도망치게 해주고 일부 신하들과 함께 현종을 지키면서 현종도 피신시켰습니다. 지체문은 진상 파악을 위해 적도를 추격해보겠다고 하자 현종은 지체문이 도망가는 줄 알고 못 보낸다고 했죠. 이러자 지체문은 신이 만약 주상을 배반하여 언행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필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고 적도들을 전원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피신시켜두었던 두 왕후를 찾지 못하자 지체문이 나가서 찾아왔죠. 이후로 내려가는 내내 일부 신하들은 왕후들의 안전을 위해 고향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자 지체문은 왕후들이 떨어지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왕후들을 고향으로 보내자고 한 신하들은 결국 다 도망칩니다. 탈영하는 병사들과 신하들이 너무 많자 지체문은 현종에게 지금까지 남은 병사들에게 상을 내려 사기를 올리라고 제안해 현종은 병사들에게 관직을 하사해 주었죠. 전주를 지나칠 때 전주 호족이 현종의 행렬이 전주로 들어오는 것을 막자 별 수 없이 전주 북은 장공역에서 노숙하다시피 했고 이때 또 조용경 등이 난리를 피우자 지체문이 군사들을 집결시켜 현종을 호위해 주었습니다. 지체문이 지키고 있다는 소식에 난리를 피운 적도 그들도 지리멸렬 찢어졌죠. 현종은 나주에 겨우 도착해서 나주의 행궁에 머무르고 있는데 거란군이 나주까지 당도했다는 거짓된 정보가 퍼진 겁니다. 놀란 현종이 또 도망치려고 하자 지체문은 주상의 행차가 밤중에 나가면 백성들이 놀라 동요할 터이니 행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염탐하고 뒤에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라며 현종을 안심시켜주고는 알아보니 거짓된 정보였다. 오히려 개경에 있던 거란군이 철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현종도 개경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복귀하는 길에 현종은 지체문에게 짐이 피난을 떠나 먼 길에서 낭패를 보고 있을 때 호종하던 신하들은 모조리 뿔뿔이 도망가 버렸다. 오직 지체문만이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말 고비 잡는 수고를 사양하지 않았고 끝내 송죽처럼 절개를 지켰다. 그 빼어난 공훈을 생각할 때 어찌 특별히 은급을 내리지 않겠는가라며 관직과 많은 상을 하사했습니다. 이후 계속 승진한 지체문은 정의품 벼슬까지 받습니다. 지체문 거란의 3차 침입까지 끝난 훨씬 이후에 사망하지만 3차 침입 당시 지체문의 행적이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현종의 아들이었던 구대왕 덕종은 고 상장군 좌복야 지체문은 선왕께서 남쪽으로 파천하셨을 때 홀로 충절을 온전히 지켜 으뜸가는 공훈을 세웠으니 이제 그 공훈을 조목별로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권장하라는 조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훗날 고려의 8대왕 현종은 지옥의 피난길 경험을 토대 삼아 지방행정구역 개혁을 완수해 고려의 중앙 집권화를 완성시켰습니다. 만약 지체문이 없었다면 현종도 무슨 본변을 당했을지 모르고
지체문이 목숨 걸고 현종을 끝까지 지켜내준 덕에 현종은 완성된 군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경영인문학 처세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영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